안녕하세요. 60대 내과 전문의 김진호입니다. 요즘 여름이라 수박 많이들 드시죠? 시원하게 한 조각 베어 물면 그 달콤한 맛에 무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죠? 그런데 그냥 맛있다고만 드시면 수박의 반밖에 못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드시면 정말 건강해집니다. 저도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수박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고 되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수박은 그냥 달콤한 과일이 아니라요. 여름철 우리 몸을 지키는 보약 같은 식품이에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대 60대 이상 되신 분들께는 이 수박이 그냥 간식이 아니라 제대로 먹으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식재료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들 중에도 수박을 똑똑하게 잘 드셔서 실제로 건강 수치가 좋아진 분들이 계세요. 혈압이 안정되거나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와서 몸이 덜 붓는다든가 당 수치가 잡혔다든가요. 단순히 수박을 먹어서가 아니라 수박을 어떻게 드셨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수박의 놀라운 건강 효과는 물론이고 씨앗과 껍질까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드셔야 안전한지, 또 수박을 그냥 먹는 것보다 흡수율을 7배나 높여주는 비법까지 아주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실생활에서 당장 따라 하실 수 있는 팁들도 함께 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수박을 통해 건강을 지키신 분들의 실제 사례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 저렇게 하면 나도 실천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수박은 제대로만 드시면 한여름의 피로, 체온 조절, 심장 건강, 혈관 건강, 피부 미용까지 도와주는 정말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들으시고 그냥 수박을 먹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건강하게 드시는 법을 함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아, 이건 우리 남편이 알아야 하는데, 이건 우리 어머니가 꼭 들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요, 꼭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같이 건강해지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왜 수박이 여름철 최고의 건강식인지 그 역사와 과학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수박을 그냥 시원한 과일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박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이 더위를 견디기 위해 선택해온 정말 특별한 식품이에요. 단순히 수분이 많고 달기만 해서가 아니라 기후, 체질, 생활 환경과 맞물려 생존과 건강을 동시에 챙겨주었던 자연의 지혜 같은 존재입니다. 먼저 수박의 유래부터 잠깐 들여다보죠. 수박의 원산지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수박은 사막의 생존 전략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워낙 건조하고 뜨거운 환경에서 자라야 했기 때문에 수박은 자연스럽게 수분을 가득 저장하게 되었고, 덕분에 사람들은 이 과일 하나만으로도 물, 에너지, 전해질을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무려 기원전 5000년 무렵부터 수박이 재배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파라오의 무덤에서도 수박 씨앗이 발견될 만큼 당시에도 귀한 작물로 여겨졌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문헌인 연산군 일기에 등장하는 걸 보면 500년 전부터 이미 재배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궁중에서는 여름철 더위를 식히는 용도, 민가에서는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나 기운이 빠졌을 때 보약처럼 먹었던 흔적이 많아요. 특히 더운 날 열이 오르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올 때 수박 껍질을 말려 달여 먹거나 즙을 내어 마시는 방식으로 해열해갈 목적으로 사용했던 사례가 여러 민간요법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예전 사람들도 수박의 효능을 체감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한의학적으로도 수박은 굉장히 흥미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고전 의서에서는 수박을 서과라고 부르며 여름에 꼭 필요한 과일로 꼽습니다. 성질이 차고 수기가 많아 체내의 열기와 염증, 독소를 낮춰주는 작용이 강하다고 설명되어 있죠. 본초 강목이나 동의보감에서는 수박이 갈증을 멈추고 열사병을 예방하며 장 기능을 도와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껍질은 청열이수라 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이뇨작용을 돕는 데 쓰였고, 씨앗은
방광과 신장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나옵니다. 재미있는 건 현대 영양학과 의학 연구도 이 전통적 지식을 하나하나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박이 90% 이상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수분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전해질과 포도당, 과당, 다양한 미네랄이 같이 녹아있는 생리적으로 아주 이상적인 수분입니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물만 마시는 것보다 수박 한 조각을 먹는 게 훨씬 회복이 빠른 것도 이 때문이에요. 게다가 수박에는 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특히 많습니다. 이건 몸속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류를 개선하고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키는데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이 시트룰린은 사실 수박 껍질 쪽에 훨씬 많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수박이 소화에 부담이 없다는 점입니다. 위장이 약해진 분들이나 식욕이 떨어진 어르신들도 수박은 비교적 잘 받아들이시거든요. 약간의 당분과 수분이 부드럽게 흡수되기 때문에 식사 사이에 간단히 드시기에 매우 좋습니다. 여름철 입맛 떨어졌을 때 수박 한 조각이면 훌륭한 간식이자 보충식이 되는 거죠. 무더운 날 몸이 열을 품고 있을 때 차가운 수박 한 입은 단순히 입안만 시원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몸속 체온을 낮추고 혈압을 진정시키고 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며 심지어 기분까지 안정시켜주는 신경계 조절 효과도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몸이 과열되면 짜증도 많아지고 불면도 심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수박은 정신 건강까지 도와주는 여름철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박은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더위 속에서 우리 몸을 안전하게 유지해주는 자연의 건강 수리공 같은 존재인 셈이죠. 전통과 과학이 모두 수박의 가치를 인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수박 안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면 더 놀라운 사실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수박 속 건강 성분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박이 얼마나 오랜 세월 우리 몸을 지켜준 고마운 식재료인지 역사와 전통을 통해 살펴봤죠. 이제는 수박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 하나하나가 우리 몸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사실 수박은 그냥 수분이 많고 달달한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실은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들어있는 그야말로 먹는 천연 건강식입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리코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토마토에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수박에도 리코펜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백지당 함량만 봐도 토마토보다 30에서 40% 더 많을 정도로요. 이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속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활성산소는 노화를 촉진하고 각종 염증,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까지 유발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리코펜은 특히 노년기 건강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에서 수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리코펜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은 심근경색이나 전립선암, 뇌졸중 등의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음은 시트룰린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 성분은 수박에서 처음 발견됐고 이름도 라틴어로 수박을 의미하는 CITRULLUS에서 따온 겁니다. 시트룰린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손발이 차거나 심장이 자주 뛰고 어지럽거나 불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 완화에 시트룰린이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박 속 시트룰린은 대부분 흰 껍질 쪽에 집중돼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역시 빼놓을 수 없죠. 수박은 과육 안에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엔 감기나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에도 쉽게 노출되는데 이 비타민C가 바이러스 침입에 대항하는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게다가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피부 탄력 유지,
잇몸 건강, 혈관벽 강화 등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겉모습까지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칼륨, 포테시엄도 풍부한데요. 칼륨은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조절하고 부종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이 많은 한국인의 경우 특히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손발이 자주 붓거나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아침에 얼굴이 푸석하거나 눈두덩이 무겁다고 느끼실 때 수박을 드시면 좀 가라앉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칼륨의 작용입니다. 또한 마그네슘, 아르기닌, 비타민 A, B, 철분 같은 미량 영양소도 골고루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기능을 도와주고,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켜 시트룰린과 함께 작용하며, 철분은 빈혈 예방에 필수죠. 특히 여름철엔 땀을 많이 흘리면서 이런 미네랄 성분이 손실되기 쉬운데 수박 한 조각으로 이런 필수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수박은 단순히 수분만 많은 과일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가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혈압 안정, 피부 개선, 피로 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중 일부 성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챙겨 먹는 건강기능식품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수박 한두 조각만 잘 챙겨 먹어도 어느 정도는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죠. 이제 수박이 왜 여름의 보약이라 불리는지, 몸속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조금은 더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다음에는 우리가 평소에 버리고 있던 수박의 씨앗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알고 보면 그 안에도 보물이 꽤 많거든요. 자, 이제 수박의 또 다른 보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그동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뱉어내거나 버렸던 수박 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엔 저도 수박 먹으면서 씨는 귀찮아서 그냥 뱉고 넘겼습니다. 그런데요, 의사로서 환자분들 영양 상태를 오래 들여다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논문을 읽어보니까 이 조그마한 수박씨 하나에 건강을 지켜주는 보물이 꽉 들어차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수박씨를 함부로 버리는 게 아까울 지경이에요. 수박씨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무려 30% 이상 들어있습니다. 단백질 함량만 보면 웬만한 견과류, 예를 들어 해바라기씨나 땅콩보다도 높은 수준이에요. 나이 들면 단백질 흡수율도 떨어지고 근육도 점점 빠지죠. 그러면 낙상 위험도 커지고 기력도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수박씨 속 단백질은 위에 부담이 덜하고 소화도 잘 돼서 노년기 단백질 보충원으로 정말 탁월해요. 특히 고기처럼 포화지방 걱정도 없어서 혈관 건강까지도 같이 챙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 불포화지방산, 특히 리놀렌산이라는 좋은 지방이 듬뿍 들어있어요. 이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고 심장과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박씨는 식물성 오메가3 공급원인 셈이에요. 고기 섭취 줄이시는 분들, 특히 심혈관 질환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지방이죠. 여기에 마그네슘, 칼륨, 아연, 철분 같은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과 심장 박동 조절에 도움을 주고요.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서 혈압 조절에 좋습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 철분은 빈혈 예방에 필수죠. 한마디로 노년기에 꼭 필요한 미네랄들의 조합이 자연스럽게 이 작은 씨앗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현대 영양학에서만 이야기되는 게 아니에요. 옛 한의학 책인 본초 강목에도 수박씨는 중요한 약재로 언급됩니다. 기록에 보면 속을 시원하게 하고 장의 열을 내려주며 방광과 신장의 기능을 도와준다는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방광염이나 잔뇨감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수박씨차를 마시고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게 다 수박씨의 이뇨작용과 염증 완화 기능 덕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귀한 수박씨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수박 드실 때 씨를 함께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것이에요. 껍질이 좀 딱딱하긴 하지만 몇 번만 씹어주면 고소한 맛이 나고 소화도 잘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치아 상태 때문에 씹는 게 힘드신 분들은 씨를 따로 모아서 씻은 다음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볶은 수박씨는 견과류처럼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죽, 샐러드, 요거트에 뿌려서 드시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또는 물 1리터에 볶은 수박씨 한 숟가락 넣고 끓여서 수박씨 차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요게 은은하게 고소하고 시원해서 여름철에 냉차처럼 드셔도 참 좋아요. 특히 잔뇨감 있으시거나 몸이 자주 붓는 분들께 아주 잘 맞는 차입니다. 수박은 그냥 단맛만 즐기는 과일이 아닙니다. 껍질도 속살도 씨앗까지도 하나하나가 우리 몸을 위한 자연의 처방이에요.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뱉던 수박씨, 오늘부터는 귀하게 챙겨 드셔보시길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우리 건강을 얼마나 지탱해 줄 수 있는지 몸으로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수박을 먹다 보면 가장 많이 남는 게 뭐냐고 하면 단연 그 커다란 껍질일 거예요. 과육만 쏙 퍼서 드시고 나면 속껍질이며 겉껍질까지 참 부피도 크고 처치 곤란한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그 버려지는 껍질 알고 보면 진짜 보물창고 같은 존재라는 거 혹시 아셨나요? 특히 우리가 별 신경 안 쓰고 도려냈던 그 하얗고 단단한 속껍질, 바로 이 부분이야말로 수박의 건강 성분이 집중된 진짜 핵심입니다. 흰 속껍질에는 수박의 대표적인 건강 성분인 시트룰린 CITRULLINE, 과육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트룰린은 우리 몸에서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주는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하면 혈관이 꽉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혈압도 안정되고 심장 부담도 줄어들고 뇌혈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나이 들수록 이런 성분이 꼭 필요해지는 거죠. 특히 60대 이후로는 혈관 건강이 곧 전신 건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트룰린은 운동 전후에도 근육의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저녁 산책하시거나 체조 좀 하신 후에 수박 드시는 분들에겐 딱 좋은 조합이에요. 요즘엔 운동선수들이나 피트니스 하시는 분들도 이 시트룰린을 보충제로 챙겨 먹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굳이 비싸게 사지 않고 그냥 수박 껍질 조금만 알뜰하게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 속껍질에는 또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칼륨은 이뇨작용을 도와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주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미네랄입니다. 쉽게 말해서 몸이 자주 붓는 분, 특히 다리나 발목이 저녁만 되면 묵직해지는 분들, 소변 시원치 않은 분들께 이 수박 속껍질은 약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속이 더부룩할 때도 차로 끓여 마시면 소화가 편안해지고 속이 가라앉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속껍질, 그냥 생으로 먹긴 좀 애매하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물김치나 피클로 담그는 것이에요. 수박 껍질을 깍두기처럼 썰어 소금에 살짝 절이고 물에 씻어낸 다음 물김치 양념에 담가서 시원하게 숙성시키면 입맛 없는 여름철 입안이 절로 살아납니다. 단맛도 은근히 스며 있어서 반찬으로도 좋고 입가심으로도 그만이죠. 피클로 담글 땐 매실액이나 레몬즙, 식초를 넣고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되는데 깔끔하고 상큼한 맛이 나서 입맛 없을 때 입맛 돋우는데 최고예요. 두 번째로는 겉절이처럼 무쳐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고춧가루, 마늘, 양파, 깨소금, 참기름 살짝 넣어서 오독오독 무쳐 드시면 별미입니다. 실제로 남도 지역에선 수박 껍질을 채 썰어 무침으로 자주 드시곤 했다고 해요. 또 하나는 수박 껍질차입니다. 껍질을 얇게 잘라 햇볕에 바짝 말린 후 물에 넣고 끓이면 땀을 많이 흘리신 날 몸을 진정시켜주고 탈수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더위 먹은 날엔 특히 좋고 밤에 속이 울렁거릴 때도 속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한방에서는 수박 껍질을 서과피라고 부르며 갈증을 멎게 하고 몸에 열을 내리는 해열제로도 써왔습니다. 피부에도 아주 좋아요. 특히 햇볕에 타서 열감이 있는 피부, 벌겋게 올라온 홍조 또는 진정이 필요한 트러블성 피부엔 꿀과 함께 섞어 팩으로 바르시면 진정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냥 오이팩처럼 수박 속껍질을 얇게 저며 얼굴에 붙여도 훌륭하고요. 번거롭지 않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참,
이 수박 껍질은 칼로리도 낮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에도 좋습니다. 장 운동을 자극해서 배변 활동을 도와주니까 아침에 속이 편치 않으신 분들께는 말 그대로 천연 장청소제라고 할 수 있죠. 요즘같이 날도 덥고 기운 빠지는 여름, 수박은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고마운 과일을 껍질까지, 속껍질까지 싹 활용해서 내 몸 전체를 보살피는 습관,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실천이에요. 수박을 더 알뜰하게, 더 건강하게, 더 똑똑하게 드실 수 있도록 꼭 기억해 주세요. 버리던 것 속에서 건강을 되찾는다는 게 그리 어렵지도 않고 오히려 재밌기까지 하답니다. 수박 드시고 나면 제일 먼저 뱉게 되는 게 뭐죠? 바로 씨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습관처럼 씨는 껍질과 함께 그냥 버리실 거예요. 하얀 씨는 괜찮다더라. 검은 건 뱉어야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박 씨는 색깔 상관없이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수박 씨, 보기엔 작고 아무 영양도 없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건강에 아주 유익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단백질 함량이 무려 30%에 가까워서 해바라기 씨나 호박 씨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견과류들 있잖아요. 아몬드, 잣, 땅콩 이런 것들보다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특히 리놀레산과 리놀렌산이 풍부해서 체지방 축적을 막고 심혈관계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식품이에요. 뿐만 아니라 수박 씨에는 마그네슘, 아연, 철분, 칼륨 같은 미네랄도 풍부한데요. 이건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혹은 혈압, 콜레스테롤 걱정 있으신 분들께 좋은 소식이에요. 마그네슘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미네랄로 알려져 있고 아연은 면역력 향상과 세포 재생에 필수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려요. 수박씨, 견과류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그냥 생으로 씹기엔 껍질이 딱딱하고 비린내도 나니까 약한 불에 살짝 볶아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볶아서 소금 조금 뿌리면 고소한 맛이 살아나고 요즘엔 믹서에 갈아서 샐러드나 요거트에 뿌려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는 보리차처럼 끓여서 수박씨차로 드시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이뇨작용도 도와주고 속도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한방에서는 오래전부터 수박씨를 약재로 써왔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수박씨가 폐를 맑게 하고 장을 부드럽게 하며 갈증을 멎게 하고 속이 막힌 것을 풀어준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올 때 혹은 여름에 갈증이 심할 때 수박씨를 차로 마시면 금세 진정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이 수박씨가 지방간, 고지혈증, 혈액순환 장애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의 한 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수박씨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중성지방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았고 간 기능 수치도 더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아무리 좋아도 그걸 꼭 씹어 먹어야 하나요?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꼭 씹으셔야 합니다. 그냥 삼키면 껍질이 단단해서 영양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수박씨를 드실 땐 꼭꼭 씹어 드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수박 드실 때 씨를 뱉는 것도 번거롭고 먹자니 괜히 찝찝했던 분들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생각을 조금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먹는 법만 잘 알면 수박씨는 그 어떤 보충제보다 훌륭한 천연 건강 영양제입니다. 여름철 수박 한 통에서 건지는 건 시원한 과육만이 아닙니다. 속껍질도 씨앗도 알뜰하게 잘 챙기면 몸 전체를 살리는 영양이 꽉 찬 음식이 되는 거예요. 드실 때는 양 조절만 잘하시면 됩니다. 하루 한두 스푼이면 충분하고요. 체질상 몸이 찬 분들은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수박씨, 이제 그냥 뱉지 마시고요. 몸에 필요한 자산처럼 하나하나 아껴서 활용해보세요. 건강은 작고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달라지니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건강 문제가 뭐냐고 묻는다면 아마 열의 9은 혈압이요, 혈관이요라고 하실 겁니다. 실제로 병원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혈압이 요즘 자꾸 높아져요. 어지럽고 머리가 띵해요. 혈관이 좁아졌다고 하네요.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혈압과 혈관 문제를 생각보다 아주 쉽게 우리가 여름마다 자주 먹는 수박 한 통으로도 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박은 수분만 많은 게 아니고 그 안에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칼륨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뭐냐면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먹는 짭짤한 음식들 국물, 반찬, 장류 이런 데 들어있는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는 주범인데 수박처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주면 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원리예요. 특히 수박은 이뇨작용이 굉장히 탁월한데요. 이건 시트룰린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시트룰린은 몸속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면서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주고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에요. 쉽게 말해 수박을 먹으면 혈관이 더 부드럽고 넓게 열리니까 혈류가 원활해지고 심장이 덜 부담스럽게 피를 내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연히 혈압도 안정되고 심장도 편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시트룰린에 관한 연구도 꽤 있어요.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연구팀은 수박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에서 혈압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특히 상완동맥의 확장성이 좋아졌다는 점, 그러니까 혈관이 탄력 있게 잘 열리는 게 관찰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요. 말랑말랑하던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가면서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같은 게 생기는 건데요. 수박이 그걸 막아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수박이 혈액을 끈적이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고혈당이 오래되거나 물을 덜 마시는 분들은 피가 진득해지기 쉬운데 수박은 수분 함량이 무려 90% 이상이라 혈액을 희석해주고 혈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 수박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손발 저림이나 어지럼증, 피로감이 덜하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곤 하죠. 게다가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의 탈수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탈수 자체가 혈압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박처럼 수분과 전해질을 동시에 보충해주는 과일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한 가지는 수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너무 차갑게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해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드시면 순간적으로 혈관이 수축하면서 오히려 혈압이 튀거나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꼭 실온에 잠깐 꺼내두었다가 차가움이 조금 가신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셨던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요. 여름철만 되면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약도 자주 바꾸고 컨디션도 늘 안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생활 습관 중 하나를 바꾸셨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30분 전에 수박을 한 조각 드시고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셨거든요. 그렇게 한 달 지나고 나서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됐고 약도 반으로 줄이게 되었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만큼 수박은 혈관, 건강에 있어서 작지만 강력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약하자면 수박은 여름철 땀 많은 노년기분들에게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자연에서 온 혈압 조절제 같은 존재입니다. 칼륨, 시트룰린, 수분, 항산화 성분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해서 혈관을 열고 혈액을 맑게 하고 심장 부담을 덜어주는 완벽한 조합이죠. 이 수박 한 조각을 단순히 시원한 간식으로만 보지 마시고 건강을 위한 루틴으로 삼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들이 여름철 가장 아쉽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박을 맘 놓고 못 먹는다는 점이에요. 달고 맛있긴 한데 왠지 수박만 보면 이거 먹으면 혈당 확 오르지 않을까 하고 걱정부터 앞서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박, 당뇨 있으셔도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드셔야 혈당도 지키고 건강한 여름도 보낼 수 있습니다. 우선 수박은 당도가 높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소량만 섭취할 경우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통 당뇨 환자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혈당 지수 GI와 혈당 부하 지수 GL인데요. 수박의 GI는 70 정도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이걸 그냥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먹는 양이에요. 수박을 한두 조각, 즉 약 100g 내외로 드실 경우 혈당 부하 지수는 3에서 4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당량을 천천히 단독으로 드신다면 큰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수박은 식사 후 후식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식사 대용 또는 간식처럼 단독으로 공복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분들이 식사 후 후식으로 수박을 드시면서 혈당이 확 튀는 경험을 하시곤 하죠. 왜냐하면 밥으로 이미 혈당이 오른 상태에서 단맛 강한 수박까지 더해지니 이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식전에 적정량을 먼저 드시거나 간식으로 단독 섭취하시면 포만감도 생기고 수박의 수분과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막아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게다가 수박 안에는 단순 당분만 있는 게 아니라 리코펜, 시트룰린, 칼륨, 비타민 O와 C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당뇨로 인한 혈관 손상과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당뇨 합병증 중 하나인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수박에 포함된 마그네슘과 칼륨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고 고혈당으로 인한 탈수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수박은 이뇨작용이 강해서 나트륨과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고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이건 당뇨병 환자들에게 특히 중요한데요. 고혈당이 오래되면 신장이 점점 손상되기 때문에 몸속 염분과 수분을 잘 조절해주는 식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박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신장을 도우면서 혈액도 맑게 해주는 꽤 유익한 식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수박 껍질과 씨앗의 활용입니다. 수박의 하얀 속껍질에는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시트룰린이 과육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씨, 그냥 버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 이 수박씨는 단백질 함량이 30%에 달하고 불포화 지방산, 리놀렌산 같은 좋은 지방 성분도 들어있어서 당뇨뿐 아니라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 자연식 영양원이에요. 씨는 잘 씹어서 드시거나 따로 모아 말렸다가 볶아서 견과류처럼 섭취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셨던 60대 후반 여성 환자분 한 분이 계셨어요. 고혈당 상태로 진단받고 당뇨 초기 단계라 식단 조절을 힘들어 하셨는데 제가 수박을 활용한 식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수박 한두 조각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권해드렸고 수박씨와 속껍질도 피클로 만들어 활용하시게 했어요. 석 달 뒤 혈당 수치가 안정되면서 약 복용량도 줄이고 신체 피로감도 훨씬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점은 이겁니다. 수박이 달다고 무조건 피하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얼마나 드시느냐가 전부입니다. 똑똑하게만 드신다면 당뇨 있으셔도 수박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단, 항상 적정량, 그리고 단독 섭취, 너무 차갑지 않게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내용이 우리 가족, 이웃, 지인 중 당뇨 있으신 분께 도움이 될 것 같으시다면요.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같이 알고 같이 건강해지면 더 좋잖아요. 수박 드시다 보면 제일 애매한 게 있죠. 바로 씨입니다.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씨가 서너 개씩 씹히면 아이고 귀찮네 하면서 뱉어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하얀 씨는 먹어도 되고 까만 씨는 뱉어야 한다는 말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수박씨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잘만 드시면 건강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아주 귀한 천연 슈퍼푸드예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씨앗을 먹는 경우 꽤 많잖아요. 해바라기씨, 호박씨, 아마씨, 참깨 이런 것들 다 좋은 지방과 단백질, 미네랄이 풍부해서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박씨는 이들 못지않게 영양이 알차고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함유량만 봐도 수박씨는 100g당 약 30g 정도로 해바라기씨나 잣보다 더 높습니다.
불포화 지방산, 특히 리놀렌산도 풍부해서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죠. 심혈관 질환 예방, 콜레스테롤 저하, 그리고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동의보감이나 본초 강목 같은 오래된 한의학 서적에도 수박씨의 효능이 꽤 상세하게 나옵니다. 수박씨는 예로부터 폐를 맑게 하고 장운동을 도우며 갈증을 멎게 하고 방광과 신장의 염증을 줄이는 데 좋다고 되어 있어요. 특히 몸이 더워지고 땀이 많아지는 여름철엔 소변을 잘 보게 해주고 몸 안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이 수박씨의 효능이 더 반가울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냥 수박 먹을 때 씨를 씹어서 넘기기만 하면 될까요? 사실 날 것 그대로 먹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씨가 조금 질기고 비릿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셔서 가공해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제일 간단한 건 씨를 모아 깨끗이 씻은 뒤 볶아서 드시는 것입니다. 약한 불에서 바싹 볶아주시면 고소한 견과류처럼 되거든요. 여기에 약간의 소금이나 계피가루, 들기름 살짝 곁들이면 간식이나 반찬으로도 훌륭해요. 또는 씨를 말렸다가 물에 끓여 차처럼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리차처럼 구수하면서도 약간 시원한 맛이 나고요. 소화기계에도 좋고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수박씨가 건강보조식품으로 가공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지방 함량이 높은 편이라 과량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에 한두 숟갈 정도 적당량을 즐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박씨를 버리는 건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영양을 버리는 거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늘 그냥 털어버렸던 그 까만 씨앗들이 사실은 여름철 피로회복과 혈관, 건강,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고급 건강식품이었다는 것. 이제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저희 병원 환자 중 한 분은 수박씨를 볶아 드시는 걸 꾸준히 실천하셨는데요. 그분은 평소 손발이 찬 편이고 피곤함을 자주 호소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수박씨를 간식처럼 챙겨 드시기 시작한 이후로 변비가 좋아지고 몸에 기운이 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개개인의 체질이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만큼 수박씨도 우리 몸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재료라는 거예요. 수박은 과육만 먹는 과일이 아닙니다. 씨까지도 챙겨 드시면 여러분의 여름 건강에 확실한 보탬이 됩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이거 우리 부모님이 꼭 아셔야겠다 싶으신 분들 계시면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수박 한 통을 두고 건강 이야기를 참 길게 나눠봤습니다. 수박이 단순히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과일 정도로만 여겨졌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새롭게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던 건 수박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항산화 성분, 바로 라이코펜과 시트룰린 이야기였죠. 이 성분들은 노화 예방, 면역력 강화, 그리고 혈관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혈당 지수 GI와 혈당 부하 지수 GL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서 수박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특히 식후 후식으로 드시는 것보다 공복 상태나 식사 대용으로 적정량만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팁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수박을 잘랐을 때 우리가 무심코 버리던 부분, 바로 하얀 속껍질과 수박씨, 여기에 오히려 우리가 먹는 붉은 과육보다 더 많은 시트룰린,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미네랄이 들어있다는 점도 놀라우셨죠? 이걸 활용해 피클, 무침, 심지어 팩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박씨는 특히 동의보감에도 등장하는 약재로서 비장과 폐 기능을 도와주고 방광이나 신장 염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그냥 뱉지 마시고 꼭꼭 씹거나 볶아서 간식처럼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린 여러가지 주의사항, 예를 들어 너무 차가운 상태로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당뇨 환자분들은 반드시 한두 조각 이내로 섭취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철분제와 함께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무더운 여름, 수박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정말 몸을 살리는 약처럼 쓰일 수 있는 자연식품입니다. 이 좋은 과일을 제철에, 제때, 제대로 알고 먹는 것. 그것이 여러분 건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수박 하나로만도 이렇게 많은 건강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도 이 작은 습관 하나 바꾸면서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루 한두 조각, 내 몸에 맞게 껍질도 씨도 함께 활용하면서 드신다면 수박은 여러분, 여름 건강에 아주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정보를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이웃 어르신들께도 이 수박 이야기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누구 하나만 잘 챙겨선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경험도 나눠주시면 저도 참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